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발전기와 그 변압기에 대한 보호 개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변전소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발전기나 뭐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한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화면을 해가지고요 설명드리고, 그다음 변전소에 관련된 사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변전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완 설명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0페이지 발전기의 보호 개선 방식. 여기서는 이제 발전기는 아까처럼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락, 그리고 계자에 대한 지락, 그리고 계자에 대한 상실, 과전압 후비보호라든가 단락 후비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자료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 아까도 모선보호에서 설명을 드렸죠. 압류 방위 환차 해가지고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위상 비교나 전류 차동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전압 차동 부분을 가지고 내부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 판별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전기에 대한 내부 고장, 외부 고장을 판별을 하는데, 내부 고장은 뭐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 고장은 또 어떻게 판별하느냐? 첫 번째, 발전기 내부 단락 고장에 대한 보호로서 차동 개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차동 개전 방식은 여기 그림 10-15를 보시면 이렇게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접지가 돼 있을 거고요. 3상에 이렇게 인가가 돼 있죠. 그래서 3상에 이렇게 인가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 CT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은 여기 부분은 이렇게 그린다든가, 그걸 좀 틀리게 그린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세 개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내부 고장 사고 났을 때는 아까처럼 이 전류 부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고장이 있을 때 사고시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중성점에다 달아가지고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차동 개전 방식으로 개전기는 발전기 권선의 단자측과 그 다음에 중성점 측의 전류를 비교해서 그 사이에 벡터차가 생기면 동작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변압기 때 비율 차동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단자 측의 CT 위치는 발전기로부터 모선까지의 도체를 전부 보호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 범위가 뭐냐면요, 차단기가 있고 CT가 있습니다. CT를 여기다 달았을 때하고 여기다 달았을 때하고 보호 범위가 틀려집니다. 여기다 달았을 때는요, 보호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CT 다른 데까지만. 여기다 달면은 보호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나더라도 여기까지 보호할 것이냐, 여기까지 보호할 것이냐 틀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CT의 보호 범위를 크게끔 하기 위해서 이 CT를 차단기 2차 측에 다는 거죠. 근데 차단기 1차 측에는 PT를 달죠. 이렇게 병렬로. 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측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끊었기 때문에 압니다. 당연히. 차단기를 끊었으니까 차단기를 투입하면 나오고. 그래서 얘를 끊었을 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압계를 보면 되겠죠. 얘를 붙이면 어차피 전압계도 사니까 알죠. 그래서 이 전단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계는 차단기 1차 측에 달고요. CT는 차단기 2차 측에 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자 측의 CT 위치는 발전기로부터 모선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저쪽 위에다 조금 여기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차단기 위쪽에다 이렇게 달아주면은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다. 그래서 발전기의 개념하고 이 수전단에 대한 개념이 틀린 게, 우리는 수전단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발전기는 어떻게 되죠? 발전기는 거꾸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거꾸로 공급하다 보니까 CT 위치를 얘는 여기다 이렇게 단다 그러면 얘는 CT 위치를 이쪽으로 달아서 조금 더 보호 범위를 넓게끔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 있고요. 발전기 단락줄일 크기가 사용한 CT의 과전류 개수 이하로 될 것. 그래서 그건 뭐냐면 과전류 개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과전류 개수가. 이 CT의 니포인트에 의해서 니포인트라는 게 여기 지점을 얘기하는데 니포인트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45도 각도로 되는 그 부분 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포인트가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렇게 포화를 하다 보니까 이 포화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2차 측에 흐르겠죠. 전류가 흐릅니다. 2차 측에 흐르겠죠. 전류가 1차 측에 흐르는데 2차 측에 흐릅니다. 요건 1차 측이고요. 얘는 2차 측을 얘기하면은 계속 되다 보면 이게 히스테리시스에 포화가 돼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렀는데도 그 2차 측에 대한 전류가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1대 100이다. 그럼 10대 1000이다. 20대 하면 2000이 나와야 되는데 1000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여기 지금 1을 했는데 100이 나왔습니다. 여기 10을 했는데 1000이 나왔습니다. 여기 20을 했는데 이게 포화가 돼가지고 1200이 나오고 30을 했는데 12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포화가 돼가지고 이 1차 측 값이 요거를 지금 제가 비례를 잘못 드렸는데 얘가 크고 얘가 작죠. 보통 보면 CT가 이렇게 보면 100대 5다. 1차 측에 여기 지금 100A가 흘렀다. 그럼 여기 5A가 흐를 거 아닙니까? 여기 200A가 흘렀다. 그러면은 뭐 200이 아니라 1000A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이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 2000이 흘렀다. 2000이 흘렀는데도 5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100이 흘렀다. 그럼 5A인데 1000이 흘렀다. 그럼 50A고 2000이 흘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100이 흘러줘야 되는데 100이 안 흐르고 50 정도밖에 안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보호계정기가 봤을 때는 2000이 흘러도 얘가 1000이 흐른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CT의 크기를 과전류 개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CT를 훨씬 더 큰 거를 선정하라 이거죠. CT를 과전류 개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타입을 선정을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양측의 CT의 부담을 댈 수 있는 대로 작게 하고 CT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걸 수 있는 부담은 VA입니다. 전류를. 전압은 일정하게 걸릴 테니까 여기에 걸릴 수 있는 전류의 양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 걸 수 있는 임피던스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전력. 이 VA는 W인데 보통 CT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 40VA짜리를 쓰시죠. 40VA짜리에 뭐가 걸리죠? 케이블이 걸리죠. 판넬까지. 여기 뭐가 걸려있죠? 계정기가 걸려있죠. 계정기 2차 측에 또 뭐가 걸려있죠? 메타가 걸려있죠. 여기서 쓰는 소비 전력, 여기서 쓰는 소비 전력,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에 의한 소비 전력. 그거를 얘가 공급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작은 걸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요즘 나오는 CT들은 뭐 40VA, 뭐 5VA, 10VA, 20V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반 아날로그 계정기에 사용하는 거는 40VA짜리를 씁니다. 근데 유도 원판형 계정기 같은 10에서 뭐 한 20VA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집니다. 근데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얘는 1VA, 0.5에서 1VA 정도밖에 소비 전력을 안 씁니다.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건 40인데 케이블에서 한 10 먹더라도 보호 계정기에서 1밖에 안 먹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겁니다. 양측의 CT의 부담을 댈 수 있는 대로 작게 하고 요거 부담이라는 건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을 작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CT가 과전류 정수 곱하기 부담은 일정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부담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정하니까 과전류 정수가 커집니다. 과전류 정수가 커지면은 얘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이처럼 커지는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정기가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게끔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부 고장에 대한 부분. 외부 고장으로 발전기가 과부하로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반환시 과전류 계정기가 사용되는데 시한 정정은 먼저 동작하고 난 뒤에 1, 2초 정도로. 왜냐면 부하 측에 차단기가 동작한 다음에. 근데 여기 보시면 과전류 계정기를 단자측에 넣었을 때는 여기 단자측에 넣었을 때는 단독 송정 계통일 경우는 외부
고장에 대해서만 동작하고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 내부 고장에 됐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다 지금 OCR을 넣었는데 외부 고장이 나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얘가 이걸 인식을 하니까 요 외부 고장 사고에서는 떨어지는데 요 내부 고장이 사고가 나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 발전기에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동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중성점 측에다 넣었을 때는 이 사고 난 부분이 지락사고 나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성점 측에 넣었을 때는, 과전류 계정기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중성점 측에 접속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발전기에 대해서는. 발전기 보호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나중에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는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변압기 보호 방식. 여기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차동인데, 아까처럼 전류에 대한 차동인데, 비율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 발전기에 의해서 같은 차동 계정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발전기의 경우는 단자 측의 전류.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의 단자 측의 전류하고 여기에 대한 중성점의 전류는 평상 운전 시에도 똑같다 이거죠. 왜? 전압이 똑같으니까. 하지만은 변압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 22,900이다. 그러면 여기 380이다. 전압이 틀려지니까. 결선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델타 Y로. 그럼 거기 흐르는 여기는 3상 3선식이고, 여기는 3상 4선식이고, 전류 비율이 또 틀려지죠. CTB가 또 틀려지죠. 여기는 100대 5다. 얘는 1500대 5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전격 전류가 50A면 2배입니다. 예를 들어. 2배다. 그럼 얘는 1000A다. 그럼 얘는 1.5배입니다. 여기서 2배가 들어오고 여기 1.5배가 들어온다. 차동 계정으로 비교를 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터포징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그 부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델타다. 그럼 옛날은 어떻게 했냐. 이게 델타다. 그러면 여기 CT 결선을 Y 결선을 했습니다. 여기 Y다. 그러면 여기 CT 결선을 델타 결선을 했습니다. 위상 차이에서 30도,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 델타를 Y로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벡터도가 이렇게 있을 때, 델타일 때는 이렇게 해서 뭐 합쳐진다. 그럼 Y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 위상 차이에 따라서 크기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벡터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터포징 릴레이를 맞춰준다든가, CTB를 맞춰준다든가, 뭐 건수기를 맞춰준다든가.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T1, T2 해가지고 여기서 뭐 2.8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4.7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의 비율을 2 곱하기 2.8을 해야 되고 여기는 1.5 곱하기 뭐 4.7을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에 대한 부분을 곱해줘가지고 사실상 여기서는 전류 차동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 변압기에 대해서는 여자 전류의 차이만큼. 여기서 전압을 가압하게 되면 여기는 2차 측은 부하가 안 걸려있으니까 여기만 지금 여자 전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이 변압기 내부에 철심에 자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 전류가 생기겠죠. 인러시 커런트가. 그 여자 전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인 이고조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비대칭인 전류가 흐릅니다. 이고조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만 투입이 되다 보면은 얘가 봤을 때는 내부 고장처럼 보여지죠. 왜냐면 2차 측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급격한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변압기의 인러시 커런트에 대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고조파가 들어있으면 얘는 인러시 커런트니까 동작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도를 조정하거나 트립을 억제하거나 고조파를 억제하거나 비대칭파를 저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러시 커런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인러시 커런트 대책을 저는 트, 감, 고,
B로 외웠습니다. 나중에 변압기에 대한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부분이 사해지느냐. 트립을 락한다. 시간 동안. 왜냐하면 변압기가 투입되는 동안에는 전원이 딱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트립을 나가지 않게끔 잠가버리는 겁니다. 감도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감도를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고조파를 억제를 합니다. 이런 2고조파나 5고조파를 억제를 해서 하는 부분. 비대칭파 저지법. 2고조파가 포함이 됩니다. 이너시 커런트에. 그래서 그런 비대칭파를 저지해서 동작하지 않게끔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율적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변압기 쪽에 페이지 414페이지에 있는 비율 차동 계정기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율 차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이제 그림 같은 걸 하나를,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림 같은 거를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만 더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좀 더 추가적인 점수 획득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414페이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CT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작 코일이 있고 억제 코일이 있다. 여기 대해서는 동작 코일, 여기는 억제 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사고가 났다. 아까 모선하고 똑같이 여기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 외부 사고가 났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간극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CT는 자기 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전류는 직렬이니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도 가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걸 무시하고 여기 100이라는 전류가 흘렀다. 여기 100이라는 전류가 흘렀다. 여긴 100이라는 전류가 흘렀다. 그냥 1대1로 보시면 100이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도 100이라는 전류가 있고 여기도 100이라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지금 방향은 틀리고 크기는 같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흐르겠죠. 그러니까 동작 코일 쪽으로는 못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100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진다는 얘기죠. 이게 외부 고장시고요. 내부 고장시. 발전기에서 내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류가 우리가 이쪽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쪽에 200이라는 전류가 들어왔다. 사고 전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사실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변압기 내부에서 사고 났는데 부하 측에서 모터에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나요? 아니죠. 한전에서 다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급되는 전류가 200이다. 예를 들어. 그럼 요건 한 10 정도밖에 이 모터가 순간적으로 돌면서 발전을 하겠지만 그 발전하는 양은 아주 작을 거란 얘기죠. 그 작은 전류가 들어오니까 벌써 지금 여기서 200이 들어오고 10이 들어오니까 작은 차이에서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개념을 보면은 200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반대로 200이 가죠. 그럼 여기 200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 부분이 작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전류가.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합쳐져서 간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돌아서 10이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돌아서 200이 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어차피 전류 차이가 있지만 전류 차이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같기 때문에 내부 고장 사고 시에는 이쪽 동작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비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변압기를 쓰다 보니까 얘가 델타고 Y면은 옛날에는 Y를 썼어야 되고 얘는 델타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서는 전부 다 Y를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또 각변이가 있습니다. 각변이. 변압기의 각변이 따라서 이게 틀어집니다. 이 2차 측에. 각변을 한번 설명드리면 각변이란 뭐냐?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비율입니다. 1차 측은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2차 측, 3차 측,
다 소문자로 씁니다.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으면은 n을 씁니다. 그리고 숫자를 써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의 위상 차이를 표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 dy니까 d 델타 1차 측이 2차 측은 소문자라고 했어요. 1 y 그리고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n이 되어 있는데 이제 11이 있었다. 예를 들어 11이 있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얘기죠. dy의 11이.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R상 여기 1차 측 여기는 R상 S상 델타니까 여기 S상 T상 이게 델타죠? T상 이거를 이제 중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R상, S상, T상 그러면은 여기 12식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되죠? 2차 측은 이렇게 가 있죠. 예? 그러면 얘는 12시죠. 얘는 11시죠. 근데 사실 위상각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일 때는 30도, 11일 때는 330도입니다. 그럼 여기 30도가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럼 뭐냐? 이거 의미하는 거는 1차 측은 델타로 돼 있고 2차 측은 y로 돼 있는데 2차 측은 중성점이 접속이 돼 있고 11이라는 거는 이 11이 1차 측이 2차 측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2차 측이 이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11시 방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측에 비해서 2차 측이 11시 방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1시 방향에 있는 거죠. 얘가 12시고 11시 방향에. 근데 사실상 이걸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각이 30도가 앞서다 뒤선다 부분인데 요걸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얘가 11시 방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변압기의 외부 고장이 일어나더라도 저압측과 고압측에 들어있는 변류기의 전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외부에 고장이 일어나더라도 여기 보시면 저압측과 고압측에 있는 변류기의 전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흘렀을 경우 이 5차 전류가 이쪽에 흐를 수가 있다. 지금처럼 아까처럼 200하고 10처럼 해가지고 5차 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율을 좀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보면 1차 측에 대한 전류고 2차 측에 대한 전류인데 이것들이 비례해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데 그 비례해서 흐르는 부분이 오차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오차 부분을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는 부동작 시키게끔. 여기 요만큼의 오차가 지나는 이 부분에서는 동작시키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을 좀 더 키워서. 이 비율을 몇 프로로 하느냐? 이 비율이 30에서 40% 정도를 비율을 좀 더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아닌데도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고장을 판정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계전기의 억제 코일에 흐르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동작 코일에 흘렀을 때만 동작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전류 비율을 해서 통상 이 부분을 30에서 35% 정도로 잡고 있다.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30에서 35% 이상의 전류가 동작 코일에 흘렀을 때 비로소 이 계전기는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외부 고장이 일어났을 때 양측의 변류기에 포화 현상이 생겨 전류비가 변화하게 되더라도 이 계전기는 오동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율을 넣는 부분이 오동작 방지 때문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를 살릴 때의 여자의 돌입전류도 커져서 아까처럼 여자 돌입전류 설명드렸죠. 여자에 대한 돌입전류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전기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 돌입전류의 파형은 고조파, 이고조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대칭인. 그래서 그 고조파 필터를 사용해서 고조파를 뽑아내가지고
억제 코일에다 흘려줌으로 인해가지고 회전기의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그게 아까 뭐 비대칭파 저지법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제 10-6 예제 10-6 같은 거는 보시면 그림이 옛날 거하고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결론 수식은 똑같습니다, 답은.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책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옛날 책은 이렇게 G1, G2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G3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데 여기 F점 부분, F점이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시려면은. F점은 끊어져 있어야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서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관연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G1 넣고 여기다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G2 넣고 G3 넣어놨습니다. 근데 임피던스를 변환을 했습니다. 옛날 책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값은 같게끔 문제를 다시 만든 겁니다. 옛날 부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답은 똑같다.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문제에 대한 그림을 바꿨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시는데 지금 책하고 뭐가 왜 이렇게 틀리지? 근데 답은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단락 지점에서의 부분을 계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임피던스를 변환을 할 때 그때 뭐가 있었죠?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이 있었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할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거의 100MV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산하시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니면 가장 큰 거 또는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얘는 200MV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200MV가 많으면 200MV나 100MV로 환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200MV가 2개가 있고 100MV가 2개가 있고 10MV가 하나가 있고 50MV가 2개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10MV 하나 있는 값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들이 작아집니다. 그럼 수치들이 작아지면 나중에 계산할 때 또 IN 값은 또 커지니까 또 계산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나 가장 큰 값.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계산하기가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쓰셔도 결론적으로 답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P는 루트 3 V S I S 해가지고 전격 전압과 차단 전류를 넣으면은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격 전압이 이제 틀려집니다. 우리는 그냥 22.9kV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차단기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되죠? 24kV짜리 씁니다. 옛날에 보시면 전격 차단 용량을 기사 시험 공부하다 보면 500MV를 들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500MV가 얘기하는 게 루트 3 곱하기 22.9kV에다가 12.5카 차단기를 썼을 때가 500MV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류 부분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압이 지금 전격 전압이 24kV를 쓴다. 여기다 24kV짜리 쓰니까 우리 차단기 명판에 보시면 520M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전은 어떻게 되냐. 이 전격 전압을 25.8kV를 쓰죠. 예? 그래서 25.8kV를 쓰면은 여기에 대한 차단기 용량은 560M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 한전이 지금 560MV짜리 쓰고 수연가에 와서 520MV짜리 써야지 얘가 조금 더 용량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 그리고 또 왜냐면 한전은 여기서 우리가 오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 전압에 견디려면 전격 전압이 수용가에 의한 최고 전압보다 이건 수용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전압이고 이건 한전의 변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이니까 전압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0-8 같은 경우도 그냥 한류 리액터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 리액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설명들은 요 다음 시간에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10장에 대한 관련 자료들하고 그리고 11장에 대한 변전소, 사진 등을 4교시 때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장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1장 변전소. 변전소 안에 뭐가 있느냐? 변전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잘 보고 쓰셔야 되는데, 이 안에는 모선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1번 전압의 변성과 조정. 이건 뭐로 하죠? 변압기로 한다는 이거죠. 2번 전력의 집중과 배분. 이건 뭐로 할까요? 이건 모선으로 한다 이거죠. 전력이 집중됐다가 나가야 되니까 모선에서 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한번 또 보시면 되고요. 전력조류의 제어. 유효전력 제어, 무효전력 제어가 나오겠죠. 여기선 또. 예? 무효. 변압기에 대한 OLTC.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탭을 조정을 해가지고. 또 무효전력은 이제 예를 들어 션트 리액터라든가, 스테이트콘이라든가, SVC라든가, 이제 콘덴서나 리액터들에 대한 조합으로서 무효전력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4번 송배전선로의 보호. 여기 변전소도 보호 있는데 이건 뭐냐? 보호 계정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장에서 보호 계정기를 배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변압기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전력조류 제어, 유효전력, 무효전력 제어는 이제 개통에서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설비들이 있느냐? 설비들이 뭐가 있느냐? 이 설비들에 대한 사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변압기가 있다. TR이 있다. 조상 설비가 있다. 조상 설비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콘덴서나 리액터죠. 이런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모선이 있다. 그 모선에서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단모선, 복모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 그 조상 설비에 있는 콘덴서를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고압용하고 특별 고압용에 대한 단선도가 책의 페이지 424페이지에 그림 11-1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모선에 대한 설명, 단모선이 어떻게 되고 복모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가 나옵니다. 설비들에서. 차단기는 차단기의 소호 방식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좀 OCB, ACB, MBB, ABB, VCB, GCB 등으로 나눠지겠죠. SF6 카스 차단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로기, DS가 나옵니다. 디스커넥트 스위치. 그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책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사진으로 단로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기형 변성기. 이건 계기형이 있고 계전기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변성기는 뭐냐? 성질을 변환하는 장치다. 성질을 변환하는 뭐냐? 대전압, 대전류를 측정하기 좋은 소전압,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겁니다. 성질. 큰 성질을 작은 성질을 변환하는 거다. 얘는 뭐죠? 얘가 PT 또는 VT라고 얘기하죠. 포텐셜, 변압기. 얘는 뭐죠? CT, 변류기. 전류를 변환한다. 얘는 전압을 변환한다. 그래서 변압기, 변류기로 나눠지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가 또 나오죠. 피레기 옛날 9장에서 배웠죠. 이상전압. 그 피레기에 대한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기기. 변압기의 접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NGR로 하느냐. 예? 아니면 중성점이 없을 때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그재그 TR로 해가지고 접지용 변압기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중성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S가 나온다. 접지장치. 어싱 스위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넣고 들어가느냐.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에서도 이 어싱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상전압을 대지로 빨리 방전을 시키고 투입을 하죠. 그 다음 판넬들이 나오죠. 판넬. 배전반이 나오죠. 뭐 특고압 배전반, 고압 배전반, 저압 배전반 이렇게 나오죠. 이 배전반들이 어떻게 되냐. 모터 컨트롤 센터 같은 경우. 모터들만 대하기 위해서 저압반에 이런 센터들이 또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발성 배전 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원 설비라든가 그리고 뭐 GIS 가스에 대한 압력을 이제 충진하기 위한 압축 공기 발생 컴프레셔라든가 뭐 그 건물 내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한 소화 장치라든가 냉각 장치라든가 제어회로라든가 통신 회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접지 목적, 그 다음에 차단기 단로기 역할, 차단기 전격, 동작 책무, 전격 차단 용량, 동작 책무, SF6 가스, 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GIS 변전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GIS가 이제 두 가지로 나왔었죠.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로 설명을 했을 때도 있었고요. 글로벌 GIS로 나왔던 것도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11-6하고 10- 그 예제 10-6하고 11-6을 보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책의 내용이 216MB, 21.6.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옛날에 예제 11-6이 그 그림이 약간 틀렸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은 큰 차이는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단락 용량에 대한 증감 대책. 그리고 요것만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좀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변전소에 대한 추세, 그리고 스카다 시스템, 뭐 EMS 시스템, 뭐 이런 원방 감시하고 원격 제어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11장 요약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10장 보호계전기 쪽에 대한 그 보호 방식을 어떻게, 답안지를 썼는지, 그런 참조할 만한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변전소에 대한 사진들을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11장하고, 11장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사진들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배전계통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배전계통부터는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전력계통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발변전공학은 마지막에 가는데 나중에 이 발변전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을 제대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때문에. 왜냐하면 발변전 쪽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교재보다는 나올 만한 문제들만 자료로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든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서는 그 화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